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9월 24일 금요일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고 어떤 이슈가 있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간단하게 체크 한번 해보죠. 일단 전일 미증시부터 좀 간단히 체크를 해보면 다우산업 같은 경우는 1.48%, 나스닥은 1.04%, 양지수 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헝다그룹 파산에 대한 불안감으로 떨어졌던 갭자리를 FOMC 회의 결과 이후 빠르게 메꿔준 모양새죠. 테이퍼링, 금리 인상, 여기에 대한 차이점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사실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시장의 유동성을, 그러니까 시장이 뿌리던 돈을 점차 줄여나간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쨌든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는 게 맞다라고 했고요.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시장에 돈 푸는 거 하나 없이 바로 시장이 돈을 회수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되게 이게 메인 악재라고 했죠. 테이퍼링 내년 한 6월, 7월까지 진행을 한다라고 말을 했고, 그러면 그때까지는 사실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라는 것 때문에 시장이 환호하고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어찌됐든 언젠간 금리 인상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증시라는 건 인지하시면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상향 추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좀 긍정적인 거죠. 60일선 순간적으로 이탈했다가 그 자리 다시 빠르게 회복해준 모습. 우상향 추세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라는 의지로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국내 증시에도 분명 좋은 영향을 끼치겠죠. 세계 증시의 중심이 되는 게 미증시다 보니까요.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외국인 계속 매수세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달러가 약세였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국내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항상 3130선 부근을 국내 증시가 단단하게 지켜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계속 여기까지만 오면 반등이 나오네 라는 거를 사람들, 대중들, 시장에 인지를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3135면 사람들은 이제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게 될 겁니다. 단단하게 바닥이 다져져야 박스권으로 가든 우상향 추세를 이어지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이 좀 조금 올라가고 다시 빠지고 조금 올라가고 다시 빠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야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바닥을 견고하게 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이거 진짜 좀 위험한데 라는 걸 느끼기 위해서는 뭐 지수가 3115선을 이탈해서 다음날 회복 못하고 또 3115, 3110 요 정도 선으로 그 아래로 유지를 했을 때는 그때는 약간 좀 긴장하고 위험하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지수가 지킬 자리 지켜주면서 낙폭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 종목들 몇 개 좀 체크를 해볼 텐데 전일 삼성전자가 테슬라 자율주행 칩을 제작한다, 뭐 수주를 받았다, 뭐 이런 뉴스가 장마감 이후 뜨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어요. 뭐 대장격으로 오늘 치고 갈 종목은 KC겠죠. KC 같은 경우도 며칠 전에 뒷거리랑 터지면서 얘도 지금 뒷거리랑 큰 거 하나 있죠. 이런 거 보면 사실 오늘 갭 떴을 때 추격 매수를 해도 몇 프로 뛰기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지 말라고 갭든 거 어설프게 잡지 말라고 해놓고서 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웃기겠죠. 뭐 실시간 단타라든지 뭐 손절가 어느 정도 지킬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대장주를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면 다른 종목들, 이 자율주행차, 여기 반도체, 여기에 관련된 다른 종목들이 움직이기 위해선 어찌됐든 KC가 힘있게 치고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다른 종목으로 단타를 칠 때도 KC를 기준으로 잡고 치셔야 돼요. KC가 빠지기 시작하면 내가 자율주행 2차 이 이슈 보고 들어왔던 종목들도 자연스럽게 빠지기 때문에 KC 빠지면 바로 매도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시초 단타는. 자, 그리고 텔레칩스. 자,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오늘 241선 부근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낙폭이 크고 제대로 된 반등이 한번 나온 적 없기 때문에 61선이나 121선 정도까지는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텔레피스도 눈여겨보실 필요 있어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얘는 지금 241선을 최근에 이탈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2020년 10월부터 1년 동안 121선 몇 번 건드린 적은 있어도 241선을 이렇게 쉽게 이탈한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쉽게 이탈했다는 것부터가 뭔가 찝찝해요. 오늘 이 위로 안착해서 끝내준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 볼벤 하단까지 이탈하게 되면 굉장히 재미없는
위험한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텔레시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기준으로 손절가를 잡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자, 이 자리는 오늘 금일 가격 기준으로는 15,300원이지만 볼밴도 계속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건 실시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칩스앤미디어.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는 어제 영상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삼각수렴형 차트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 뒤에 거래량도 나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삼각수렴형 차트는 그랬죠. 저점을 일정 수준, 솔직히 칼같이 맞출 수는 없어요. 저점을 일정 수준 유지를 하면서 고점을 낮추는 차트 패턴을 삼각수렴형 차트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거의 삼각형이 수렴 단계에 왔죠. 삼각수렴형 차트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이 고점 낮아지는데 그 고점을 뚫고 위로 올라갔을 때 시세가 나올 수 있거든요. 241선 계속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14,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잡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라고 한다면은 일단 핵심은 여기를 뚫냐 못 뚫냐가 될 거예요. 16,000원 요 자리. 그러면 여기가 1차 목표가겠죠. 여기가 1차 목표가고 이 자리를 뚫게 되면 그때는 볼벤 상단이 17,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1차 목표가를 16,000원 잡고 2차 목표가를 볼린저 밴드 상단 정도로 잡고 손절가는 14,000원 잡으시면 되겠네요. 또 에이테크 솔루션,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재명 석방 관련주로서 시세를 보여주고 아남전자와 같이 시세를 보여주고 거래량 없이 낙폭을 키웠던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해 볼 만한데,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래에 갭자리 큰 게 하나 있어서 요게 조금 거슬려요. 그래서 반드시 손절가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 종목들 다 가격대가 비슷하네요.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도 여기 14,000원 볼벤 하단선 여기 잡으셔야 돼요. 이 자리 이탈하게 되면 아래까지도 크게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접근할 때는 애초에 그냥 이 볼벤 하단선까지 나눠서 한 2회 정도 잡는다라고 하면 평단 조절이 손절이 나온다라고 해도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잡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한 17,000원 위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낙폭의 절반까지 이미 기술적 반등은 줬지만 절반까지 얼추 기술적 반등을 주기는 했죠. 절반을 지지 못하고 이탈한 건데 사실 이 3, 4거래일 동안 이 종목이 절반을 지지하기가 힘들었어요. 왜냐면 아시잖아요. 시장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절반을 지지했으면 다시 한 번 더 볼벤 상단이나 전고점까지 갈 수 있었을 텐데 시장이 안 좋음으로 인해서 낙폭의 절반을 지지 못 받고 다시 상승 초입부까지 밀린 거라 충분히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FOMC 회의 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왔고 세계 증시도 지금 반등하고 있는 모양새니까요. 손절가나 그런데 이런 걸 안 잡기에는 지금 시장이 좀 무섭기 때문에 잡아드린 그 손절가는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좀 매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하면 LG U+죠. 과거 여러분들이 LG U+ 가지고 우리가 매매를 많이 했어요. 얘도 엄청 거북이에요. 호가창에 벽도 엄청 많이 쌓아놓고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디즈니 플러스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넷플릭스 여기에 대한 그 오징어 게임이죠. 그게 또 재밌었어요. 그러다 보니 디즈니 플러스도 그런 거 하려면 뭔가 국내 시장에 막 컨텐츠 제휴하는 그런 업체들과도 많이 협약을 맺을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디즈니 플러스와 협약을 맺는 그 제공하는 공급하는 회사 같은 경우도 득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플러스도 좋게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일봉 차트 나쁘지 않고요. 60일, 121선 분봉을 제가 좀 좋게 봤어요. 분봉 같은 경우가 지금 거의 수렴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14,300원 정도까지는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요. 그럼 나는 현가부터 14,300원 정도까지 나눠서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14,000원을 이탈하면 그때는 비중을 조금 줄인다라고 가셔도 돼요. 사실 비중을 안 줄여도 상관없긴 하거든요. 비중을 안 줄여도 망할 회사 아니어가지고 몇 번 대응하면 먹을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조금 느린 종목이에요. 일단 차트가 예뻐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봉이 예쁘더라고.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15,000, 그냥
좀 길게 봐도 길게 보고 들어가면 사실 16,000원까지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전고점 다시 한번 더 돌파하는 시도는 할 것 같거든요. 시장이 아주 망하지만 않으면 아마 유플러스가 14,000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14,300원까지 요 밴드에서 매수를 했는데 한 요 정도 밴드? 14,200원 정도까지 하죠. 14,200원 정도 밴드까지 매수를 했는데 14,000원을 이탈했다라는 거는 아마 시장이 진짜 별로 안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때는 사실 14,200원까지 나눠서 매수하면 여기 14,000원에서 손절한다 그래도 그렇게 손실폭이 크지 않을 거예요. 지금 시장은 그래요. 확실히 손절가 잡고 가죠.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대건설기계.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어제 현대중공업, 현대 관련주들이 다 빠졌죠.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헝다그룹의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이름부터가 건설기계예요. 헝다그룹은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부동산 개발 회사가 망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부동산 개발 혹은 건설 여기에 대한 신규 수주라던가 신규 건설 물량이 줄어들 거예요. 부동산 가격도 폭락했는데 뭐하러 집 지어? 뭐하러 집 지어서 팔아 남는 것도 없어. 요런 분위기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부동산 회사가 흔들거리니 당연히 건설기계, 굴삭기 수출하고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악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일봉에서 갭자리를 만들어냈고 주봉에서도 갭자리를 만들어냈어요. 일봉상에서는 뭐 차트 241선 이탈해서 뭐 도망쳐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거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도 중요하게 봐야 돼요. 주봉에서 61선 이탈 안 했습니다. 따라서 이 61선을 이탈하면 손절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셔도 충분해요.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갭자리로 보여지는 만큼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뭐 예뻐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동아화성. 자, 동아화성 같은 경우는 이거래량 때문이에요. 사실 오늘 개파락 해버렸으면 좋겠다. 자, 요것 때문이죠. 이날 9월 16일 날 이렇게 많이 오르고 추석 이틀 전에 장이 좀 안 좋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갭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동아화성은 수소차에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죠. 위에 갭자리가 살아있고 거래량 없이 이 거래일 빠지면서 갭자리를 만든 거라 동아화성은 막말로 지금부터 61선까지 나눠서 사도 먹는데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수익 보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뒤에 받쳐주고 있는 거래량들도 몇 개 있고 이 최근 거래량 자체가 너무나도 예쁘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갭자리 또 이렇다 할 악재로 빠진 갭자리가 아니니까 이 자리는 충분히 메꿀 수 있는 갭자리로 보여집니다. 그니까 동화성도 지금부터 61선까지 나눠서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목표가는 갭자리 혹은 치킨값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들 오늘 하루도 본업에서 화이팅 하시고 장중 리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